아, 태양신경총 좀 며칠 말씀드렸는데, 에, 일단 그 태양신경총이라는 것하고 어, 그, 음,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앉아서 그 회전하는 그 운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 태양신경총 파면 석 달 걸릴 것 같아요. 예. 별로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어, 계속 해주세요. 일단 우리가 그 수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이 좌식으로 회전하든 서서 회전하든 또 여러 가지 그 회전이 있는데, 에, 좌식 그 회전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회전한다는 게 뭔가 이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 본다는 게 뭔가 이게. 예. 자, 그 삶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자에게만 존재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확인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오늘이라는 거, 지금 이 순간이 처음이라는 거, 처음과 처음의 연결의 그 사이,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깨어있다는 게 뭘까? 그것은 내 존재의 빛과 어둠, 그 상극적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에너지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어, 해야 되는 거죠. 그 내가 그러면서 각 사람의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는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고 도망가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의 얼굴을 쓰고 나타나는 것들. 이게 나에게 어둠 역할을 합니다. 음과 양의 에너지가 같이 뭔가 꼬이고 같이 역동성 있게 이렇게 움직일 때 사람은 자기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펴지거든요. 예. 제가 발견한 건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백화그램 도형을 보면 자기 번호가 있어요. 자기 번호가 예를 들어 여기서 어, 4번이다. 그러면 4번 좌우에 이 3과 5가 있잖아요. 3과 5가. 그러면 시계 방향 번호는 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빛이라고, 내가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코드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편, 즉 시계 반대 방향의 그 번호, 그게 내 날개인데 이 날개가 어둠 쪽의 날개예요, 이게. 사람들이 인생 말년에 멘붕에 빠지는 것은 한쪽 날개로만 나는 인생을 살려고 무진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뭐 60대, 70대 뭐들 80대 뭐 다 이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게 예. 그냥 기계적으로 나는 이거 싫어 이거거든요. 그런데 싫어하는 것을 경험해 보면 그것도 별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정말 장난꾸러기라고 생각을 해요. 장난꾸러기 하나님. 아니 제가 조금 이게 격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좀 발작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야지 해서 물이라고 이렇게 별칭을 붙이고 젊은 날을 다 어? 이 20대부터 물이라는 별칭을 썼는데 그래가지고 물에 대해서도 많은 뭐
뭐 시도 쓰고 글도 쓰고 내 인생이 또 물과 연관된 그런 점으로 많은 해석을 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물속에 수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수소를 움직이는 공장이 서울에 있다고 그래서 그 공장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다가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 예. 그래서 물 버렸습니다. 숨으로 갔어요, 이제. 어찌됐건 상극적인 에너지를 내가 수용하는 거. 그리고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는 그 경험. 이것이 휴전과 연관된 수련의 여처예요, 이게. 그리고 인생의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우리 도도님하고는 이 상극적 관계의 에너지예요. 그것도 가장 격렬한 번호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불을 일으키면 물을 찌그려. 이게 서로, 어, 그렇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반해.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을 하기 전에 반했던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해. 호랑이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풀 뜯어먹는 황소를 봤어요. 이게 뭐야? 뭐 이럴 수가 있어? 아이, 저런 여인이 있나? 그게 너무 매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렬하게 연애를 이제 하면 주변에서 다 말리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응? 너가 안 맞는다고. 어려울 거라고. 근데 살아보면 자기는 열심히 이제 사냥에다가 이렇게 주면 반찬이 고기는 안 나오고 풀만 나와. 여보, 이 풀, 이 봄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거 내가 다 안 먹고 당신 주려고 특별히 요리한 거야. 이 풀. 그러면 처음에는 참고 풀 뜯어먹는 황소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평생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황소고 남편은 예를 들어, 어, 이게 뭐야, 호랑이구나. 이걸 인정을 하고, 같은 밥상에 풀도 놓고 고기도 놓고 먹고 살면 싸울 일이 없을 텐데.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먹어야 돼.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건데 이걸 안 먹어? 그래가지고 법석을 떨다가 이제 갈라서는 거죠. 다 이런 게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게. 응? 그 싸움의 치열한 끝에서 대가그럼 책이 나오는 거예요. 어? 제가 에, 우리 이 부부 관계를 이렇게 보다가 인간 안에 이 빛과 어둠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구나. 결국은 내가 나하고 싸우는 싸움인데, 음? 에, 그래서 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어, 어, 자기 이해가 깊이 들어가게 하는 치열한 어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좋은 말 할 때 이거 위험하다 너는 이렇게 얘기해 줄 때도 있어요. 이게 아주 위험하다. 인간의 의지로 자기 이해 없이 자기 이 데카그램에 대한 이해 없이 자기 의지로 극복을 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나 길은 있어요. 길은 있어. 그래서 어찌됐건 이 하나님께서 정말 장난꾸러기라서 물속에다가도 불을 집어넣고, 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서 자기 날개를, 두 날개를 펴서 자기 자신의 하늘을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깊이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 예. 눈을 뜨기 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팡이 짚고 뭐 떠닥거리면서 가야지 이게. 그래서 눈을 떠야 볼 수 있는 거고, 눈을 뜬 자가 삶을 제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다섯 선생님 말씀이 이 얘기에 다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음. 삶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거.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도 내내 그 내용이에요. 이게. 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가 크게 도움을 받았던 것이 이 회전춤이에요. 회전춤. 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결정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어, 그 경험들 가운데 하나가 이 회전춤입니다. 근데 이 회전춤을 이해하면서 하면 할수록 어떤 장기와 내가 맞부딪혔냐면 간뇌였습니다. 간뇌. 간뇌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해양신경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럴까? 어, 12지장, 12지장.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그러니까 몸은 몸으로 말을 하고 몸은 몸끼리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태양신경총과 이 12지장, 그리고 이 월링, 어, 이 회전하는 거, 이것은 간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간뇌. 간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뇌와 뇌 사이에 있는 뇌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얘기하면 그 터키에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 불주에서도 어느 날 제가 MBC를 옛날에 보니까 그 스피들의 그 치마 입고 이렇게 모자 쓰고 빙빙 도는 그걸 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아주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경험 때문인지 앉아서 고개만 돌려도 저는 어지러울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신비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인도에 뭐 좋은 그런 분이 있다 해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저, 지금 그 앞에 이 뭐야 털을 포크리 물러서 이 칡밭을 탁 해가지고 에, 이제 수련장을 만들어 놓고 한 달 동안 그 친구하고 살면서 이제 좋은 시간 보냈어요. 참 좋았죠. 근데 하면 할수록 왠지 조금 꺼림직한 거예요, 이게. 이거 뭐지? 에, 그런데 이건 아니다. 뭔가 이 너머에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은 국적이 독일인인데 독일 친구 또 불러서 여기서 또 한바탕 했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뭐가 촉이 안 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원산지로 가자. 그래서 이제 터키 코냐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루미 시인의 사원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판자에 큰 못을 이렇게 아래서 박아가지고 엄지발가락 왼쪽 발로 엄지발가락에 옆에 끼고 서게 하는 거예요. 무게의 중심, 중심, 중심. 그래서 그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거. 이 능력이 여러분의 이 수면과 관련이 깊은 거예요, 이게. 중심 잡고 10초 이상 못 견디는 사람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어떤 이유로든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형님은 왼쪽 팔, 왼쪽 팔 딱 서가지고 엉덩이에다 손을 올리세요. 이 회전춤 출 때는 가슴에다 손을 대는데 엉덩이에다가 손을 대고 이걸 영국에서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엉덩이에다 놓고 이제 그 데이터를 뽑은 거예요. 어쨌든 그러고서는 서 있을 수 있는 즉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연습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에, 자 본다고 회전침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것이 이거였구나 할 때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태양신경총을 하든 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이 뭐냐 하는 이걸 붙잡아야 돼. 태양신경총도 별로 손만 올라가면 그게 태양신경총도입니까? 꽝이에요, 그건. 로또 꽝이랑 똑같아. 먼저 마음을 먹어야죠. 아, 나 지금부터 이제 태양신경총 수련을 할 거야.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손바닥에 주의를 주면 손바닥에 느낌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손이 저절로 떠올라. 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태양신경청이 됐건 어떤 것이 됐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럼 손이 떠올라. 쭉 떠올라. 그럼 숨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더 손바닥을 싹 뒤집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2단 로켓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어떤 파워가 바꿔지기 시작해요. 이제 같은 숨을 쉬어도. 그래서 이 숨을 이렇게 이제 예?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리고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 그 오고 가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느껴야 돼.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 이 그 에너지가 이제 쭉 내려가면서 이 손목이 굽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갈 수 있는 그 길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손목을 그 태양신경총 포인트에 가볍게 딱 대고 있을 때 태양신경통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강력한 에너지의 지지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구의 중심축과 지구의 중심축과 내 발가락 사이를 일치시키고 또 앉아 계실 때는 척추, 척추를 이제 이렇게 연결점을 갖고 세우는 거죠. 그러면 중심, 이 센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항이 발생하지 않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팽이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팽이를 치면 이 이제 그 회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예를 들어 중심이 구슬이 2개 박혔다, 3개 박혔다. 뭐 금으로 만들었냐, 은으로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로 만들었든 이 중심점에 구슬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돌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하는 그 중심을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회전할 때 에너지라는 게 밖으로 튀어나가는 원심력의 에너지가 작동을 하고 원심력의 에너지가 작동이 되려면 구심력이 같이 맞서줘야 돼요. 원심력과 구심력을 맞서게 하는 그 중심,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센터링이죠, 이게. 이 중심이 없는데 회전력이건 구심력이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것은 뭡니까? 이 중심 없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인간의 중심이 뭘까? 머리에 생각이 있죠?
가슴에 감정이 있죠. 그리고 배에 어떤 행동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성, 감성, 의지죠. 이 세 가지의 중심을 잡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구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중심. 그런데 회전을 우리가 앉아서 돌건 뭐 서서 돌건 그 돌 때 모든 운동은 사람들은 다 밖으로 튀어나가는 회전력만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있어요. 이게 바로 어, 앉아서 들건 서서 들건 회전 운동의 핵심이다. 이거죠. 도는 거. 90명. 그러면 저도 이제 그 숲이 그 뭐야 복장이 다 있어요. 모자도 있고 응? 특별한 경우에 어떤 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에, 뭐, 어제 말씀드렸던 홍구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 제가 목사님을 하고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자고 그래서 모시고 전라도의 인중불교 그리고 자생적 기독교라고 볼 수 있는 수도원 동강원의 그 트랙으로 이렇게 이제 화성 운주사까지 가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틀 동안 목사님하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슬펐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틀 동안 목사님은 한 번도 웃지 않았고 웃지 않는 사람이 울 일은 없거든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다. 이 말은 자기 안에 아이를 죽여놓은 거예요. 동심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운동권에 무슨 뭐 이론가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시지만 저는 목사님의 글을 딱 보면 제목 보면 이미 볼 것도 없이 내용이 다 이미 파악이 되는 그런 글만 쓰고 계신다고. 자기 안에 아이를 죽여놓으면 목사님은 굉장히 위험에 처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목회를 그만하십시오. 향림교회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목사님이 삽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그 동강원의 김준호 선생님 비롯해서 어르신들이 홍 목사님에게 생활비와 집을 제공할 테니까 그만두고 오시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홍 목사님은 그냥 그만두지 못했죠. 그 뒤에 근무력증, 우리 온 몸의 신경이 죽어가고 말라가고 뭐 이런 병이죠. 의식은 그대로 있는데 혀가 마비됐어요. 혀가 굳어버렸어요. 말씀 나중에 못했거든. 두 번 이 불제를 찾아오셨는데 말 못하는 그 눈빛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 이제 마지막 길이구나. 목사님 안 되세요. 그리고 복장을 갖춰 입고 목사님 제가 40분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전시장에서 돌았어요. 갑자기 홍사님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결혼해가지고 웃는 거 처음 봤대요.
제가 사진도 있습니다. 제 그 양털 모자. 이게 이제 무슨 상징이냐면 하나님 앞에 묘비, 묘비의 상징이 이제 그 모자죠. 양털 모자죠. 높이 올라간 거. 그걸 쓰시고 그렇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 세상을 떠나셨죠.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우리 여기 불제 나무에 이렇게 팻말들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접지장에다가 그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 이런 것들에 목매달면서 살다가 떠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핵심 중에 핵심으로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음. 사소한 것에 엎어지고 뒤집어질 일이 아니라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것, 지켜볼 수 있는 것. 그 힘이 제가 중심을 찾을 때예요, 이게. 그래서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왜? 중심의 자리는 저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심에서 내가 회전할 때 나는 보는 자가 아니고 보여지는 존재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스님이 이런 의미로 이런 그런 말씀하셨구나라고 그 경험을 통과했으면 좋겠어요.